자, 오늘은 일본 국보 1호에 대해서 길지 않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교토 광릉사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거를. 직접 가서 이걸 봤고, 들어가는데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직접 봤고, 또, 이거와 똑같은, 그 용산 국립박물관에 2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국보 1호입니다. 일본 국보 1호. 정확한 호칭은 미륵보살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교토 관흥사에 가면은 관흥사 그 입구에 이게 딱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상이라고.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잖아요. 굉장히 크고 이것보다는 훨씬 뭐 수천 배 크죠. 근데 일본은 이것을 백제 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신라에서 만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거기 가서 백제인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때 딱 거기 안내문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신라인이 만들었다기도 하고 백제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라인이 만들어서 선물했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백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륵보살 방고사 사유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보 1호 교토 광릉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릉사 입구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광릉사는 일본말로 교루지라 해요. 교루지. 이게 이제 603년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백제의 거의 중말기 시절에 만든 사찰입니다. 백제의 아좌태자가 시오토코 태자의 그 이 상을 그렸다고 해서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시오토코 태자. 네. 여기 보시면 요 좀 살짝 안 보이는데 여기 광릉사 입구고 정문이고 오른쪽에 여기 게시판에 여기 다 붙여져 있어요. 네. 백제 아제타자가 그린 시오토쿠 태자의 인물상입니다. 지금 일본 황실에 관리하는 국내청에 비공개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34대 요메이 천황의 장남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만엔짜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쇼토코 태자, 백자의 아자태자와 쇼토코 태자의 이 인물상을 그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백제와 일본의 황실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안증하는 거겠죠. 네. 아자태자가 창건한 그 절이 광릉사라는 겁니다. 광릉사. 그렇다면 광릉사에 들어가 있는 보살상은 백제가 만든 상일 가능성이 많지 신라가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보시면 이 아자태자가 백제의 성왕이 26대고 이 성왕이 그 신라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27대 위덕왕, 성왕의 아들 위덕왕의 장남이 아자태자입니다. 아자태자고. 그 다음에 해왕, 법왕, 무왕 다음에 또 의자왕이죠. 거기 말기에 들어가서 말기에 백제 왕들인데 아자태자는 27대 위덕왕의 장남인데 쇼토코 태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성덕태자죠. 성덕태자의 수상을 그렸다. 이게 아까 보시는 일본 교토 황릉사 앞에 안내문입니다. 보시면 미륵보살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배친시간, 이 배친시간이라는 게 이게 친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거기 아주 철저하게 그 입장인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들어갈 때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제가 10,000원을 준 거로 기억하는데 10,000원이면 1,000엔을 주고 제가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국보 1호입니다. 국보 1호, 일본 고르지에 보관한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정확하게는 이제 보살 방가상이라, 미륵 방가상이라 아까 보면 미륵 보살상인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불립니다. 미륵은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 전해져 오는 그런 그 메시아 그런 사상이죠. 보살은 이제 구도를 하는 불교 구도를 하는 분, 반가는 반가부자였다는 거죠. 사유는 생각하는 상.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이 미륵이 들어간 거를 보면 이 보살상은 순수한 불교의 유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불습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불교와 우리나라의 선도 사상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보통 일반적인 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불상은 주로 이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방가사유상 딱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불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선도 사상이 반영된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목조 미륵방, 이게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 나무로 되어 있어요. 높이가 약 123, 이게 123이 아니에요. 이게 크기가 커봐야 한 40, 5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숙이면서 봤거든요. 이게 뭔가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기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높이라는 게 거기에 올려놓은 것까지 합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건 나무로 되어 있고, 이 나무의 재질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난 적송입니다. 적송으로 밝혀졌어요. 왜 어떻게 적송으로 밝혀졌냐면 일본 사람이 이 관람하다가 이 손가락을 쳤습니다. 쳐가지고 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잠깐 부러지 약간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부러지는 바람에 일본이 이 목조의 재질이 어디서 났나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 경상도 지방에서 남은 소나무, 경상도산 소나무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먼지 하나만 갖고라도 그런 걸 밝혀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로 이렇게 판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국보 1호로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칼 야스퍼스라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 방가사유성을 보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일본 국보라는 홍민기 박사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든 어느 곳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그런 유물들을 본 거죠. 그런 인간상들을. 그런 걸 많이 봐왔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그 어느 곳에도 아직 완전히 처국되지 못하는 단순한 지상의 인간적인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광룡사의 불상에는 참으로 완성된 인간 실존의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있어서 모든 시간적인 것의 속박을 초월해서 달성해낸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이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칭찬할 수 있는 최대의 언사를 써가면서 이 미륵 방가상을 칭찬을 한 거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일본이 이것을 국보 1호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왜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보 83호입니다. 83호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이건 7세기 전반에 그려진 거고 거의 동일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신라에서 가져온 설하고 백제인이 가져온 도래인이 가져온 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백제인이 선물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동 미륵 방가사에서 우리나라 거 83호 국보 1호 미륵보살 방가사의상은 공통점은 주제, 표정, 자세나 삼상관, 옷이 똑같고 우리 거는 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mm 두께, 오른쪽 거는 목조, 나무와 적송으로 되어 있고요. 네. 거의 비슷하죠. 일본의 사유상을 우리나라가 있으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경상도 지방의 적송이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보면 623년에 신라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고려지에 모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기록 때문에 이것이 신라산이다, 백제산이다 하고 굉장히 많이 아직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불상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록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약 93.5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일본 거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갔다 온 지가 거의 한 7, 8년 됐는데 만약에 120cm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 보이진 않는데 이 한국에 있는 거는 이게 93.5m입니다. 이거 93.5cm. 국립용산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특별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건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요. 전 세계로도 굉장히 유명한 상입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78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한 개는 외국으로 이렇게 전시 나가가 있고 하나는 여기 우리나라에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인도의 방가사유나 중국의 방가사유에 비해서 이 상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까 야스퍼스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금동미륵 보살 형상과 태자 이거는 뭐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적인 모습인데 이 얼굴이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표현의 극치를 되는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이 일본 거고 가운데가 국보 83호고 왼쪽이 국보 78호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둘 다 청동이고 일본 거는 목조입니다. 목조로 만든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금동으로 만든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금동으로 만든 게 어렵습니다. 일본 국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거도 훨씬 더 우리나라 거 굉장히 만들기 힘들고 굉장히 작품으로서는 아주 뛰어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거를 이제 부식된 거를 보고 보면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좀 청동이 우리나라 거, 일본 거고, 이 아까 말씀드린 83호 미륵방가사의상 일본 거. 일본 거도 나무만 아닌다면은 굉장히 얼굴이 아주 이쁘죠. 근데 이거를 한국인의 얼굴인데 이거를 뭐 성형 수술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좀 외국인, 좀 서양인 같아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맨 뒤에 78호고 이게 83호, 이거는 일본 거, 이건 뭐 다른 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인간의 사유하는 모습이고, 차이점은 반가사의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나 깨달음을 주제로 한 반면에 이 로댕은 어떤 인간의 고통과 번뇌, 무겁고 약간 어두움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면 성향이 논란이 있는 인터뷰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넷에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향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모양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 얼굴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금동 아까 말씀드린 미륵 보살 방가사상은 하나는 항상 한국에 있고 하나는 외국으로 돌아다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보험료만 539억 원입니다. 보험료가 3중 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가고 있다. 약간 카이라스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지났는데 지금은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